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야인시대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출발해야죠.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방법, 그리고 전화로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유튜브는 유튜브 창에서 토마토 증권통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거기서 라이브라는 탭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실시간 그걸 딱 누르시면 우리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거기서 뭐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비중, 또 궁금하신 점 이런 거 올려주시면 우리 PD님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토스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빠르게 많은 정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전화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역시 마찬가지 우리 PD님들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물어보는 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하고 직접 통화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야인시대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석 전에 뭐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시장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뭐 꽤 출렁출렁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는 뭐 출렁출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두들겨 맞으면 또 좀 오늘처럼 이렇게 들어 올려놓고 또 좀 과하게 좀 탄력 있게 올랐다 싶으면 좀 눌러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입니다. 자, 동시만기라고 다 안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외국인들 저 옵션 쪽에서 포지션을 보게 되면 한 콜 매도가 한 37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콜 매도 포지션은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좀 빠지면 수익이 나는 포지션인데, 이거를 이 외국인들이 한참 전부터, 오래 전부터 계속 구축해온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좀 청산이 되지 않으면 좀 위로 상승하는 것도 제한적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 추석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연휴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야, 뭐 경기 침체 있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좀 뭐 사고 가야 되냐, 팔고 가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3일이라는 추석 연휴의 길이가 있으니까 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목요일 날 장 시작하자마자 목요일 새벽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조금 뭐 뜨뜨미지근한 그런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연준 통화정책이 저는 시장에 우호적이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번에 뭐 금리는 0.5를 하든 0.25를 하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아마 0.25로 가고 다음번에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멘트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자,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이 코앞입니다.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파월 의장이나 그 옐런 장관이나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는 되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나 대통령 당선되면 대통령 밑으로 그 연준을 냅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지금까지 연준의 독립성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제약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은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추석 이후의 시장은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뭐 오는 시장들, 요건 좀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뭐 주식을 팔고 넘어간다, 이건 조금 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뭐 종목별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좀 이렇게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이번 주에 조금 뭐 과하게 반등이 나왔다. 근데 얘는 실적도 안 되고
특별한 모멘텀도 없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틀로 봐서는 주식은 일단 좀 보유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올려주신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이네요. 라메딕스. 자, 17,000원에 20%를 매수하셨고요. 자, 이게 라메딕스라는 종목은 레이저 시술하는 휴대용 미용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지금 아직까지 제가 지금 솔직히 처음 보는 종목이에요. 자,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 1,300억 정도 되는 상황이네요. 자, 근데 이 미용 의료기기 업종들이 전체가 대부분 실적도 굉장히 좋고 많이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매출액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1분기가 10억 정도 나왔고 2분기가 19억 정도 나왔으니까 1, 2분기 합쳐갖고 한 29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 전체 매출이 29억 정도 나왔으니까요. 일단은 매출액은 좀 늘어나는데 지금 좀 그 안정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도 지지난주 2주 정도 전에 그런 PNX 미케닉스라는 종목, 로봇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었죠. 근데 이거는 뚜렷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공모가가 22,000원이었었는데 공모가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또 이거는 다른 로봇 기업들하고 다르게 흑자 기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라메디텍이라는 종목은 공모가가 16,000원이에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17,000원입니다. 완전히 좀 확실한 그런 자리가 아닌 데서 잡으신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좀 안정된, 제가 웬만하면 신규 상장 종목들 야인시대에서 아마 그 PNX 미케닉스라는 종목을 신규 상장 종목을 처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만큼 신규 상장 종목들은 리스크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1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최근에 잡으셨을 수도 있고요. 어제 잡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잡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는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손절가하고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 이 가격이 될 수 있으면 10% 안 되는 선에서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근데 벌써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0% 이상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르기만 바라는 수밖에 없죠. 이거를 손절가를 좀 이렇게 정하면 11,500원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매수가하고 계류율이 너무 커져요. 손절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2평선 이 가격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가격은 13,700원 정도 있습니다. 그 가격이라도 일단 꼭 지켜줘야 됩니다. 13,700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신규 상장 종목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워낙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자체도 믿을 수가 없는 가격이고 처음 상장돼서 실적 부분들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해 보시고요. 22평선이 있는 자리 13,700원을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요. 위쪽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님 여기서 두들겨 맞은 이유가 아마 어제 매수를 하셨다라면 매수를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최근에 3일 동안 옆으로 기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기었습니까? 이쪽에서 신규 상장돼서 한참 옆으로 행보했던 자리. 그 자리하고 맞닿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은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를 하신 겁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13,7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자, 매수가 이상 주가가 좀 올라오게 된다라면 그 다음에는 또 좀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요거 그렇게 하세요. 일단 20%면 신규 상장 종목 20%면 비중 많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는
매수한 가격 그 근처 정도 가면 10% 정도는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뭐 그 부분은 이 이평선 22평선 올라오는 이평선 이 근처에서 다시 잡으시든가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1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가장 큰 저항선인 것 같아요. 그걸 돌파하게 된다라면 뭐 한 2만 원 근처 정도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10%는 2만 원 근처까지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죠. 13,700원이라는 가격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삼성물산 제가 방금 이제 신의 안수에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이분께서 물어보셨네요. 15만 3천 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아까 제가 조정 이파 구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제가 이게 삼성물산의 월봉 차트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보세요. 여기요 상승 1파예요. 예, 조정 들어오죠. 그 다음은 상승 3파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가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지금 삼성물산의 월봉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15만 3천 원에 10% 가지고 계시니까 비중 10% 너무 적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 종목은 얼마 정도까지 내려오면 지금이 14만 5,300원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요 14만 원 내려오잖아요. 14만 원. 요 14만 원에서 14만 2천 원.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내려오면은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게서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10%. 그럼 20% 되잖아요. 또는 뭐 5% 정도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15% 되니까. 그죠? 15%나 20%를 가지고 얼마까지 하면 가져가 보시면 되냐면 제가 아까 제가 기술적으로 제가 봐드렸을 때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요, 적어도 이걸 계산해 보면 대략 얼마 정도의 가격대가 나오냐면 17만 원 정도가 나와요. 17만 원 정도. 제가 짧게 놓고 보면요, 16만 원 정도가 나와요. 짧게 보면 16만 원. 좀 여유 있게 가져가면 17만 원 가져가시면 되고, 나는 아주 길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시면요, 최소한 이 종목은 20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세요. 단기로 보시면 16만 원 가져가시면 되고요. 좀 여유가 되시면 17만 원 정도 가져가시면 되고, 아주 길게 가져가시려면 20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에요. 저는 앞으로 이제 밸류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지주회사 쪽으로 매수세가 한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분께서 15만 3천에 샀으니까 지금 비중 10%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내려오면 한 14만 원에서 14만 2천 원 정도 내려오면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해서 목표가 16만 원 또는 17만 원 또는 20만 원 세 개 중 하나 결정을 해서 매도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 14만 2,500원에 매수하셨고요. 꼼꼼하게 적어주셨나요? 비중은 24.3%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중장기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뭐 그 부분 물어봐 주셨네요. 자, 중장기 관점이다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몇 가지 사업부가 몇 가지가 있죠. 일단 뭐 카메라 모듈 쪽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판 사업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MLCC 쪽이 있을 거예요. 자, 이 MLCC 쪽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상당히 좋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카메라 모듈 쪽 요쪽이 조금 안 좋긴 한데요. 일단 그 부분은 또 기판 사업부에서 만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FCBGA라는 그런 기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좀 고부가 쪽이에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쪽인데 아마 하반기에 이 FCBGA 기판이 좀 이게
고객사로 본격적으로 납품되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증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MLCC 쪽은 상당히 좋고요. 자, 그리고 2026년에 유리기판을 양산한다라는 그런 계획 하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적 부분이 작년보다 많이 나빠지지 않고 괜찮은 상황이다라면, 그리고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 내는 거 이 부분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비싼 수준의 주가가 아니다라면 충분히 중장기로는 들고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시가총액이 지금 9조 9천억, 10조가 안 되네요. 뭐 최근에 10조를 이탈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올해 작년이 최악이었어요. 실적이. 작년이 영업이익 기준 뭐 한 6,394억, 그러니까 6,400억 정도 났는데 올해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1, 2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일단 1, 2분기 실적도 뭐 지난해 그 정도 이상 수준은 되는 상황이고요. 3, 4분기에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게 한 8,6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날 것 같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9조 9천억, 이 정도는 그렇게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일봉상으로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땅 파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찍은 가격이 11,900원 정도를 찍었는데요. 요거 주봉으로 한번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주봉 보시게 되면 제가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좀이 아니라 뭐 꽤 많이죠. 좋아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작년에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었죠. 지금 뭐 14만 원, 15만 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 10월 달에 11만 원 한번 찍은, 11만 원대 찍은 적이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작년보다 실적이 훨씬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자, 요렇게 좀 저점 한번 찍었다가 봄에요. 쭉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요즘 시장이 안 좋으면서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자,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박스권 하단부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삼성전기를 매도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단 뭐 보유를 하시다 보면 올해 지금 뭐 시장이 만약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라면 뭐 올해 말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1차적으로 보시게 되면 한 16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6만 원 근처까지 나오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뭐 한 10몇 프로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님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중장기 투자 전략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포스코 푸체임 있죠. 예, 이분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제가 읽어볼까요? 포스코 푸체임을 26만 2천 원에 15%를 가지고 있는데 장대 양봉을 다 반납한 상태인데 매수가 이상으로 매도가 가능한지 물어보셨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 되겠죠. 최근에 보시면 제가 한번 차트 볼까요? 이거 학대 제가 한번 시켰어요. 이날입니다. 9월 2일 날이죠. 포스코 푸체임이 14% 상승이 나왔죠. 뭐 거기가 뭐 15% 이날입니다. 거기가 15% 급등이 나온 거죠. 이날이 그죠? 뭐 거기가 15% 급등이 나왔잖아요. 15% 급등이 나오고 나와서 이제 요 양봉을 다 까먹은 상태잖아요. 그죠? 이걸 다 그냥 반납해 버렸잖아요. 반납해 버리고 주가 더 빠져 버렸잖아요. 그죠? 이걸 물어보신 것 같아. 이날 15%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푸체임이 다시 이 장대 양봉을 다 까먹고 내려왔다는 거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26만 26만 원 정도. 그죠? 26만 원 정도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지금 20만 6천 원이잖아요. 손실이 한 25% 정도 이렇게 손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는 개별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차 전지 종목을 저는 딱 몇 개 정도 종목을 제가 보고 있냐면 저는 5개 종목을 보고 있는데 저는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 신흥 SEC. 저는 딱 5개 종목을 보거든요.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 푸치엠이라는 기업 자체가 음극재도 하고 양극재도 동시에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양극재 가지고는 주가가 탄력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왜 LG학을 하느냐. 하악이 있잖아요. 삼성 SDR 왜 하는데 전고체가 있잖아요. 포스코홀딩스를 왜 하는데 철강이 있잖아요.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을 왜 하는데 이 기업은 하이엔드 동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반도체도 들어가잖아요. 신흥 SEC는 왜 하는데 삼성 SDI의 1차 협력 업체잖아요. 그죠? 폭발을 방지하는 캠 어셈블리를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저는 명확합니다. 나는 2차 전지를 매매할 때는 명확하게 저는 이야기를 해요. 포스코 푸치엠은 고점 대비해서 얼마 하락이 나왔느냐. 아마 이 주식을 지금 마이너스 70% 지금 급락이 나온 거죠. 엄청난 하락이 나온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스코 푸치엠이 최고 가격이 69만 4천 원이고 오늘 종가가 20만 6천 원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70% 급락이 나온 거죠. 엄청난 하락이 나온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70%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1억을 넣었는데 돈 1억이 넣었는데 좀 3천만 원밖에 없다는 거 70% 급락이 나왔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은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날도 있죠. 이날도 지금 보시면은 이날도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잖아요. 이날 보세요. 15% 급등도 한번 나온 날 있죠. 이거는요 가지고 계시면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요. 왜냐? 워낙 낮게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30만 원이나 40만 원이나 그렇게 샀으면 어렵지만 매수한 가격대가 26만 원에 샀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주는 거죠. 이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으니까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까지 올 수 있으니까요. 이양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이양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거는요 지금 비중을 15% 제가 비중을 좀 적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추가 매수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중 15% 가지고 계시니까 더 이상은 매수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다가 26만 원까지는 기다려보세요.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26만 원까지는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루닛 올려주셨습니다. 자, 4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단기, 중기 다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이 의료 AI 쪽이 작년에 굉장히 큰 시세를 한번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 대표적인 의료, 특히 뭐 판독하고 그런 의료 AI 의료 기업이 한 3개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뷰노, 루닛, JLK.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상장은 JLK가 제일 먼저 상장했죠. 그 다음에 뷰노가 상장을 하고 루닛이 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늦게 상장한 이 루닛이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 의료 AI 쪽 이런 쪽을 하려면 JLK 같은 종목들 뭐 이런 종목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 이런 쪽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자 이거 어차피 다들 실적 되게 안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늘어나는지 이 부분은 꼭 점검이 필요한데요. JLK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루닛은 굉장히 강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재작년에 뭐 2022년도에 140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작년에 25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치는 뭐 이게
달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600억 정도가 나왔고 일단 뭐 1, 2분기 실적 나온 거 보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건 맞아요. 작년 2분기 실적이 매출이 5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 이익은 계속 적자예요. 자, 근데 올해 122억 정도 2분기에 매출이 나왔으니까 매출액이 2배 이상 뛰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성장은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또 뭐 그런 쪽들 오늘 장 끝나고 뉴스가 나온 게 또 하나 있던데 로슈 쪽하고 또 계약 체결한 내용이 있다 그래요. 로슈는 빅파마 기업이죠.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하고 계속 이렇게 계약 체결들도 뭐 그전에도 심심찮게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충분히 좀 노려볼 수는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이 AI 소프트웨어 쪽이 좀 움직였죠. 지금 뭐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뭐 한 18% 정도 그 정도 급등했었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이 안정된 기업이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겠지만 루닛 같은 회사는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스타트업이고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은 쓰셔야 됩니다. 자, 이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정도 약간 넘는 수준인데요. 웬만하면 그 위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타트업 쪽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손절가는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서 31,000원을 찍은 자리가 있어요. 이 가격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 가격 이탈하면 또 밑으로 이렇게 땅굴 파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31,000원이라는 가격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41,000원 정도인데 지금 여기 62평선이 42,800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좀 더 위쪽에서는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보시면 그 위에 선 한 48,000원 정도, 47,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에서는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시려면 단기, 중기 다 물어보셨으니까 짧게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 위쪽으로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위에 자리,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시려면 한 47,0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정근당인데요. 네. 제가 그 수익이 났었는데 네. 이번에 장이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락하는 바람에 이제 손실일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문가님 그 추천주로 제가 또 매매를 했었거든요. 이 종목으로. 매수 가격이 얼마예요? 네, 12만 1,000원 정도 됐어요. 네, 네. 12만 1,000원에 지금 이제 몇 프로 가지고 계시죠? 네, 비중이 10%입니다. 네, 제가 그 진단해 드릴게요. 네. 예. 이분께서는 딱 보니까 12만 원에 지금 10% 가지고 계시는데 뭐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 종목은 뭐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저는 우리나라 지금 제약사 중에서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종근당이에요. 이 포적 항암제도 있고 자가 면역 치료제 쪽에도 지금 인상권이 있거든요, 이 기업이. 그리고 종근당 그러면요, 저는 가장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2013년도에 이제 분할을 했잖아요, 그죠? 투자 사업은 종근당 홀딩스. 그 다음은 이제 사업 부분은 투자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 이제 종근당으로 이렇게 해석한 분할을 했잖아요.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그 전통적인 제약사 중에서 유한양행 최근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죠? 한미약품, 이게 나와 있는 종근당, 녹십자, 이런 기업들은요, 저는 이번에 2024년도 하반기 정도가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하의 뭐 최대 수혜주가 사실은 제약주잖아요. 바이오 종목이니까, 그죠? 이렇게 하세요. 저는 딱 종목을 몇 개 종목을 보냐면요, 이게 유한양행은 이미 시세가 터졌어요. 그죠? 이게 유한양행 한번 볼까요?
예, 유한양행은 지금 시가가 이 종목은 시세가 이미 터져버렸잖아요. 이거는요, 일봉이고 주봉이고 월봉이고 연봉이잖아요. 사상 신고가가 나왔죠. 예, 사상 신고가가 나오면 이거 안 봅니다. 저는 이거 보지 않습니다. 저는 사상 신고가가 이미 나와버렸잖아요. 더 이상 안 봐요. 리스크가 있어, 리스크가. 사상 신고가 나오는 종목 가지고요, 절대 수익 내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는 이와 같이 이렇게 사상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 말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 단계 종목이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많이 해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세요. 주가 보세요. 예, 삼성바이오 종목 보세요. 주가요. 지금 자리가 이게가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고 월봉이잖아요. 아직 신고가 아직 안 나왔죠. 그죠? 아직 신고가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삼성바이오도 우리가 조정시마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 다음은, 예, 이게 나와 있는 이제 종건당 볼까요? 종건당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게 지금, 예, 보시면 이게 지금 일봉이잖아요.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주봉, 월봉. 월봉 보세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 자리가 최고가가요. 대략 한요 22만 원대 있던 주식이었어요. 지금 주가가 이제 11만 3천 원이에요. 전혀 부담이 없어요. 지금 자리가. 아까 내가 신약의 5라면 가장 많이 가졌다 그랬죠. 이거는 최근에 주가가 일봉으로 보면요. 예, 일봉으로 놓고 보면 이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어거지로 뺀 것 같이 모습이 나오죠. 그죠? 한번 볼까요? 사실 이게 어거지로 뺀 거죠. 주가가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다가 여기까지 이 추세가 이렇게 유지가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추세가 유지가 됐잖아요. 이게서 이 자리가 이렇게 가야 될 자리여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래쪽으로 이게 튼 거죠. 이렇게. 그럼 다시 주가가 이게서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거예요. 좀 시간적으로 좀, 이제 좀 넣는다는 그뿐이에요. 추세는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를 비중을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 정도 있잖아요. 내일 정도 한 5% 정도를 추가하세요. 그러면 15%가 되거든요.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5% 정도 딱 추가해가지고 15% 가지고요. 최소한 얼마 정도 마음을요 좀 독하게 잡수셔야 돼요. 마음을 좀 독하게 잡수시고 가져간다는 생각 얼마까지 연말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게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이게 중간중간이 있잖아요. 이게 이 장대 양봉이라 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보세요. 이 장대 양봉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추세 전환 신호 이게 추세가 전환되었던 신호라고 이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좋지 못하니까 한번 급락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시 되돌림이 나올 거예요. 이건 내일 정도 있잖아요. 추가하면 사세요. 얼마 정도. 그 내일 가격 빠지면요. 지금 11만 3천 원이 오늘 주가가 10만 1천 원까지, 10만 7천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까지 있다가 내일 정도 한 11만 원 요 정도 내려오면요. 11만 원이나 또는 뭐 11만 1천 원이나 요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 5% 정도 더 추가하세요. 추가 시가 이건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 이게가 일봉 차트고요. 이게가 지금 주봉이잖아요. 월봉이에요. 최소한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 이거는요. 마음 독하게 묻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얼마? 14만 원 보시면 되고요. 단기로요. 좀 여유가 되면요. 한 16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16만 원까지. 14만 원에 매도하시든지 좀 16만 원에 매도하시 또는 나는 이 종목 가지고 최대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이 종목 얼마까지도 18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에요. 요 세 개 중 하나 결정을 하세요. 나는 초단기다. 나는 좀 여유 있게 가져간다. 나는 좀 중기 투자한다. 이렇게 항상 전략을 세 가지 전략을 세워가지고 나는 초단기로 매매하시는 분하고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분하고 내가 초단기라고 하는 것은 한 15일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여유 있게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한 1개월 정도 내다보는 거고요. 좀 중기는 제가 3개월 이상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종건당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 정도 내려오면 추가로 더 매수해가지고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요. 뭐 더 이상 또 뭐 질문 있습니까?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많은 하시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네, 예, 그렇게 하세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종건당의 종목이 제가 서대문구 있잖아요, 그죠? 이게 충청도에 있잖아요. 그 종건당 그 건물 한번 보셨죠? 오래된 건물 보면요 역사가 느껴지잖아요. 역사가 이런 종목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가져가면 충분히 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유 있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중공업 올려주셨습니다. 자, 1275원에 20% 매수하셨네요. 자, 뭐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 조선주 쪽에는 좋은 일들이 많아요. 지금 뭐 향후에 몇 년치 일감 다 확보해놨다. 뭐 2027년도, 2029년도까지도 확보해놨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이 좋다라는 거는 또 원자재가 되는 철강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조선사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거는 저는 이 조선 쪽에서 향후에도 뭐 저 발주들이 많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이다라고 보는데요. 그 전에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 쪽에서 가스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저 천연가스를 공급받았죠. 근데 지금은 그 러시아 쪽에서 공급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가스관도 뭐 폭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저 올해 말까지 아마 계약돼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자기들 우크라이나 영토로 지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허용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미국은 이 천연가스가 남아도는 동네예요. 저 없어서 저 남아도는데 저 팔로가 없어서 못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 유럽 쪽에 수출을 하려면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설비, 시설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 터지고 그러면서 이쪽도 그 설비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이제 뭐 특히 또 뭐 트럼프가 된다라면 이런 쪽들 천연가스 수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자, 미국이 이 천연가스를 수출하지 않았던 유럽 쪽도 앞으로 계속 공급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LNG선 발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만 향후에 추가로 계속해서 좀 발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업들 같은 경우는 이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삼성중공업은 작년에 흑자 전환했죠. 그리고 올해 뭐 이익 부분이 한 2배 정도 영업이익 기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게 지금 그 2022년도까지 적자가 이렇게 나던 부분들은 그 전에 저가 수주한 배들 요런 것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신조선가가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에 올해보다는 내년도 수익성이 훨씬 좋아지고 내년도보다는 또 후년의 수익성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자, 이 물량들 늘어나고 수익성 좋아지고 원재료 가격 안정됐고 뭐 들고 있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청자님 뭐 매수하신 가격 일단 10,000원대 초반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요거 뭐 조금만 기다리시면 11,000원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좀 기다리시면 그 정도까지 가격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뭐 11,000원 이상까지는 좀 들고 가 보시고요. 자, 거기서는 또 조금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가 또 고점 한번 찍은 자리이기 때문에 자,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내년 이후까지도 들고 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되면 여기 12,280원 고점 찍은 자리 있는데 이건 넘긴다라고 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빠르게 하나 봐드릴게요. 한글과 컴퓨터 있죠? 24,000원에 15%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이분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전에 아마 이분께서 아마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해 12월 달, 올해 또 4월 달, 5월 달 AI, 그죠? 클라우딩. 이게서 지금 바람이 불면서 주가가
상당히 아마 상승세가 컸잖아요. 그죠? 주가가 15,000원짜리 주식이 거의가 3만 원 이상 갔으니까 뭐 100% 이상 수익이 났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이때 AI 바람 불면서. 그죠? 이게도 AI 바람 불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죠. 이때 매도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이때 아마 매도를 못하고 지금 놓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낮은 가격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거는요,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주가 요 18,360원 주가는요, 대단히 가격이 싼 가격에 놓여 있어요. 지금 18,360원은요, 너무나 싼 가격에 놓여 있어요.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4,000원에 15%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는 가지고 좀 시간 투자하시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우리가 AI 바람이 불 때처럼 주가 이렇게 요 가격대까지는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적어도 이 종목은 요 가격대까지는 한번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21,000원에서 22,000원 있잖아요. 요 정도. 이 정도까지는 뭐 전혀 무리 없이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을요, 한 10월 말 또는 한 11월 초 그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이고 15% 가지고 계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종목 진단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우리 이제 야인시대 이제 그 히든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파트너 이재필 전문가님의 제가 사실은 그 추천서를 보면은 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져올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8월 26일 날 그 추천드렸던 PNS 미케닉스라는 기업이 있죠. 우리가 보행 제어 로봇 기업이 있죠. 그죠? 이 기업을 추천해가지고 지금 벌써 수익률이요 44.63%예요. 이거 여러분들 8월 26일 날 추천한 겁니다. 저는 너무나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8월 26일 날 추천주 오늘 AS를 한번 해주시고 오늘 추천 종목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PNX 미케닉스는 제가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으로 추천을 드렸죠. 제가 이 야인시대를 통해서 추천드린 종목을 요거는 단기로 보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 PNX 미케닉스가 처음이었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신규 상장 종목을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지금 그 말씀드릴 때 시가총액은 뭐 800억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공모가가 22,000원이었어요. 자, 근데 저 추천드릴 때 가격이 13,400원이었으니까 공모가보다 엄청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흑자 기업이라는 거예요. 흑자 기업. 자, 뭐 자체적으로 이 로봇을 한 300가지 정도를 만들었어요.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자, 지금 요즘은 아까 금산 전문가님 방금 언급해 주셨듯이 재활 로봇을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그냥 다음에 좀 이게 시간을 더 길게 이렇게 놓고 보면 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릴 때는 그냥 단기로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또 추천가를 3차 목표가 이런 걸 드리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요 정도 이게 월요일 날 추천드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44%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타로 그 정도 수익 났으면 엄청나게 좀 행복한 그런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좀 만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좀 나는 더 길게 보고 싶다. 만약에 그때 매수를 하셔갖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들고 가셔도 좋습니다. 왜?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자, 일단 뭐 3차 목표가는 더 이상 드리지 않고
그냥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쪽도 마찬가지 로봇 쪽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로봇은 여러분들 이제 막 개화한 그런 성장 섹터예요. 자, 어떤 산업이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산업이 지금 로봇보다 더 성장성이 높을까요? 반도체? 아니라고 봅니다. 2차 전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벌써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몇백 배 수익을 내준 섹터가 2차 전지 섹터예요. 자,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그렇게 커질 만한 섹터가 어디가 있느냐? 저는 AI 쪽하고 로봇 쪽 이 두 가지를 좀 보는데요. AI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종목별로 고른다라면 뭐 고를 수 있겠지만 지금 딱 우리가 직관적으로 오는 거는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합니다. 노동력이 엄청나게 부족하죠. 그리고 인건비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온 인건비는 떨어지질 않아요. 로봇하고 경쟁력에서 인간은 점점 뒤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은 저 로봇 시장에 좀 더 빠른 그런 성장을 견인할 거고요. 미국 대선 후보들도 이쪽 로봇 관련해 갖고 공약이라기보다는 정황들을 이렇게 좀 끼워 맞춰 보면요, 이 로봇 쪽이 급하게 많이 성장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부분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대표주들 쪽으로는 장기 투자, 그러니까 사서 묻어놓는 거요. 여러분들 네이버 2000년대 초에 매수해서 그냥 냅두셨으면요, 최고 300배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2014년 15년에 에코프로 사서 그냥 묻어두셨으면요, 500배가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성장할 섹터는 저는 다음은 로봇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로봇이라고 제가 종목 상담하는 진단한 프로 출연을 해봐도 그냥 아무거나 매수하셔갖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많은데요. 대표주로 하셔야 됩니다. 대표주로. 자, 대표주는 장기 투자하기 적합한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히든카드 6장 좀 보여주시고요. 예, 뒤집어 주십시오. 자, 저기에 보시게 되면 뭐 오늘 리뷰 드렸던 PNX 미케닉스도 있고요. LG전자, SPG, 인탑스, 이렌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있는데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레인보우 로보틱스 작년에 9만 원에 추천해드려 갖고 24만 원까지 갔다 온 종목입니다. 근데 추천해드린 지가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가격대도 13만 원 뭐 이쯤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지금은 또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고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 최고 기술력을 가진 대표 로봇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수특전사에 사적 보행 로봇을 군용으로 납품했습니다. 요거 6개월 운영 후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또 납품이 시작될 것 같고요. 이거 우리나라 군대 로봇 아니면 안 됩니다. 2000년생까지 60만 명 이상이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군대 가는 친구들은 40만 명대입니다. 이거 군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해리스는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공약을 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봇 써야죠. 자, 그리고 연말 혹은 연초에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는 A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모멘텀들이 있으니까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14만 7천 원, 2차 목표가는 16만 2천 원, 손절가는 11만 7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 수익률 대단하신데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금산의 이안시 히든카드의 그 섹터는요, 게임주입니다. 제가 게임주를 정한 이유는 여러분들 게임주가 다 똑같은 게임주가 아닙니다. 게임주의 지금 실적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게임주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산업이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게임주는 성과가 없으면요, 끝없이 추락합니다. 여러분들 게임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제약 바이오와 비슷합니다. 실적이 좋은 주식과 실적이 나쁜 주식이 딱 구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게 게이머들의 민심이 중요한데 NC소프트가 그렇게 급락한 이유가요. 저 게이머들의 민심이 그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게임주 6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넷마블, 그 다음 NC소프트, 크래프톤, 펄비스, 그 다음 시프트, 그 다음 카카오 게임즈. 다 대형 게임주입니다. 저 중에서 가장 실적이 뛰어난 한 종목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 텐데, 크래프톤입니다. 제가 크래프톤을 지금 선택한 이유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크래프톤 그러면 우리가 배틀그라운드가 매출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죠? 올해 아마 영업 매출액이 2조 한 2천억 정도 될 거예요. 매출액이 한 2조 2천억 정도 되면요, 영업이익도 한 1조 2천억 정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1조가 나온다? 게임주가 영업이 1조 정도 올해 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크래프톤은요, 여러분들, 하반기에 지금 다크앤다크 저 게임이 있잖아요. 저게 모바일 게임인데 저게 4분기 정도에 아마 출시가 될 거예요. 저는 다크앤다크가 상당한 저는 성과가 나온다고 봐요. 제가 지금 제 사무실에 이게 젊은 애가 2명이 있는데 그 젊은 애 2명이요. 게임에 미쳐가지고 완전 게임에 미쳐가지고 있잖아. 제가 게임에 대한 박사예요, 박사. 내가 다 물어봤는데 다크앤다크 저 게임이 상당히 유명하다. 저는요, 제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저 게임을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어보고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크래프톤이 상당히 유명하다. 그런 점에서요. 자, 매수가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 다음은 1차 목표가 38만원, 2차 목표가 42만원, 손절 라인 26만원이고,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추세가 살아있는 딱 지금 게임주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금산 전문가님께서 공개 방송 하실 때마다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이 드리죠.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시청자님들께 많은 도움 드렸던 걸로 저 알고 있는데요. 자, 우리 금산 전문가님 내일 공개 방송 있으시죠? 소개 네. 좀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저 TV 보니까 제 얼굴이 너무 하얗네. 그죠? 오늘 보니까 제 얼굴이 너무 하얗게 나오는데. 내일 있잖아요. 내일 화요일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제가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요. 2차 전지 대장주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내일요 2차 전지 대장주를 제가 내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내일 화요일 토마토 정권통으로 들어오시면 좋은 종목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